네, 자, 오늘 저녁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서울하고 경기도 뭐 여기 이쪽에 눈이 좀 많이 왔죠? 아무튼 그쪽 사시는 분들은 눈이 많이 올 때는 어디 멀리 나가지 마세요. 아무튼 저기 운전 조심하시고 아셨죠? 요즘에는 이제 도시에 대부분 도시에 사시기 때문에 뭐 큰 비 피해는 저기 눈 피해는 없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교통사고 같은 게 많이 나니까 아무튼 사고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눈인데 보통 첫눈은 뭐 좀 내렸다고도 할 수 없을 만큼 조금 흩뿌리다가 끝나는 게 첫눈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요번엔 뭐 기상 관측일에 뭐 엄청난 눈이 왔다고 하는데 아무튼 운전들 조심하시고요. 네. 자, 일단 뭐 겨울이 확실하게 시작된 게 맞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주식시장도 바닥을 잘 찍고 올라오고 있거든요. 물론 개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이고 그렇게 말해 왔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할 거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무슨 말 한마디 하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테마주가 움직일 거다라는 얘기를 트럼프 당선 이후에 얘기 많이 해드렸죠. 그죠? 네. 근데 지금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익이 그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도 오늘 뭐 그 대북주 아침에 하나 잡아가지고 뭐 15%까지 수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얘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죠. 네. 돈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은 수익 내려면 여기 유튜브 방송 제목에 써놨지만 돈을 버시려면 트럼프 입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해드렸던 거예요.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싫어하고 미워하고 뭐 그런 건 알겠는데 무슨 말 하는지는 잘 보셔라. 근데 또 너무 미워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좋은 말을 해도 안 믿기거든요.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그래서 너무 미워하시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니까 중심을 잘 잡으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죠? 실제로 종목들이 많이 움직여서 정리를 쭉 해드릴게요 오늘. 네. 자, 일단 이제 오늘 지수 얘기는 뭐 간단하게 하죠. 자, 코스피는 마이너스 0.6%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 0.1% 하락을 했는데 뭐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뭐 굳이 설명할 게 없습니다. 네. 그냥 이래요. 그래서 지수는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으니 테마주는 움직인다. 이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요즘에도 이제 트럼프 뭐 저기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죠. 되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전 세계가 뭐 혼란에 빠질 거다,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거다, 경제 위기가 올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좀 강의를 해드리면서 했던 얘기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만 보여드릴게요. 지금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공포가 지금 상당히 많이 거쳤어요. 근데 개미들은 여전히 트럼프에 대한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거든요. 그래서 자, 뭘 보여드릴 거냐면 낮에 우리 회원들 많이 보신 거긴 한데 여기서 한번 더 보여드리죠. 트럼프가 지금 두 번째 대통령이 된 거잖아요. 처음에 대통령이 됐을 때는 2017년 1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딱 4년 그렇게 임기를 했는데 그러면 보면 되잖아요. 뭘 보면 돼요? 그때 21년이지 22년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때까지의 전 세계 주식시장이 정말 붕괴됐었는지 지금 언론이 여러분들한테 계속 집요하게 세뇌시키고 있는 게 그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망한다. 우리나라도 망하고 뭐 지금 뭐 캐나다에다 관세 때려붓고 그러니까 캐나다도 망하고 멕시코도 망하고 중국은 당연히 망하고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대만한테는 방위비 내라고 난리치니까 우리도 망할 거고 말 안 들으면 또 망하게 할 거고 그 다음에 유럽도 말 안 들으면 또 망하게 할 거고 다 망할 거다 뭐 그렇게 지금 세뇌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때는요 지금보다 더 했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했다니까. 그때도 망한다고 막 난리지겼어요. 달러가 강세가 되고 유가가 폭등하고 막 그래서 막 물가가 올라서 다 죽을 거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래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전 세계 주식 시장을 한번 둘러보면 되겠죠. 네,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2017년 1월부터 21년 1월까지예요. 자, 보면은 다우지수부터 먼저 보죠. 주봉으로 보여드릴게요.
과거니까. 자, 요렇게인데 2017년 1월이니까 잠깐만요. 네. 여기서부터 대략 여기서부터 2021년 1월까지였으니까 요렇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너무 길게 했다. 잠깐만요. 요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모나게 해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요 구간입니다. 잠깐만. 요 사이에요. 네. 잠깐만. 왼쪽이 너무 길다. 딱 떨어지게 그리죠. 자, 요 구간만 보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기간 동안에 트럼프가 처음에 대통령 했을 때 주식시장이 올랐었는지 떨어졌는지 확인시켜 드릴게요. 보면 되잖아. 그죠? 네. 괜찮을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그런 소리만 하지 말고 보자고요. 자, 미국의 다우지수 당연히 임기 초에 급등을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올라갔어요. 나스닥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어때요? 엄청 잘 갔죠. 오히려 바이든이 되고 나서 안 간 거예요. 그 다음에 S&P 500 지수 미국 거부터 봐야지, 그죠? 천천히 갑시다 오늘. 네. 올랐죠? 자, 그러면 요즘에 트럼프 아저씨가 막 뭐라고 그래요? 저기 유럽을 가만히 안 두겠다라고 하잖아요. 유럽도 보호무역 그것 때문에 힘들 거라고. 유럽 쪽에 보실까요? 일단 독일 상승했습니다. 망했나요? 중간에 흔들었던 거는 코로나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음 프랑스는 이거 많이 갔어요. 네. 물론 이제 유럽이랑 미국이랑 이제 무역 문제 때문에 다투긴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일본 보실까요? 일본도 잘 갔어요. 그 중국은 망했을까요? 중국 증시도 많이 못 갔지 당연히. 근데 좀 올랐어요. 폭락했을 줄 알았죠? 천만에. 오히려 바이든 때 떨어졌어요. 다 잘못 알고 계시는 거죠. 호주 신났죠. 미국의 우방들은 더 잘 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러시아 보실래요? 러시아? 러시아는 못 갔을 것 같지? 러시아도 잘 갔어. 이 뒤에까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얘네 왜 차트가 왜 이러냐? 네. 약간 안 맞네 이거, 그죠? 네. 그리고 다시 호주 보셨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인도 이만큼 갔어요. 그 다음에 브라질, 브릭스 국가들이죠. 브라질은 이만큼 갔어요. 그러니까 언론 이제 요즘에 왜 언론사를 되게 비판을 많이 하죠. 정말 나쁜 놈들이라니까. 개인들 돈 버는 게 싫은가 봐. 대만 엄청나게 갔어요. 우리나라는 여기 캐나다도 보여드릴까요? 캐나다는 그때 저기 안 했을 것 같아. 똑같지 캐나다 이만큼 갔어요. 그냥 나쁜 놈들이라 언론사가. 예? 안 그래요? 많이 갔다니까요. 우리나라는 안 갔을 것 같으세요? 코스피 맞지? 네. 왜 이래? 코스피인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 갔어요. 안 가긴 뭘 안 가. 미친놈들 진짜. 이럴 땐 욕해도 되잖아요, 그죠? 미친놈들이라니까. 안 가긴 뭘 안 가. 전 세계 다 갔는데 안 간 나라 몇 개 있어요. 필리핀, 태국 이런데.
홍콩, 응? 이런 데 빼고. 그러니까 이때 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가 다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 세계적으로 아주 글로벌하게 돈이 풀렸다는 거예요. 시장에. 돈이 풀렸다는 얘기 뭐예요? 달러를 풀었겠지. 달러를 풀면은 달러의 가치가 강세가 되나요? 약세가 되나요? 약세가 되겠죠. 달러 약세란 얘기 뭐예요? 원화 강세겠죠. 원화 강세는 원화가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무슨 얼어 죽을 외환위기예요. 제가 이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죠. 네. 당연한 건데 미친 언론들은 달러 강세가 앞으로 계속될 거래. 답답합니다 진짜. 답답해요 진짜. 국제유가 보여드릴까요? 트럼프 때 국제유가가 얼마나 안정적이었는 줄 아세요? 트럼프 때 국제유가가 이 상태를 유지했어요. 근데 언제부터 올라요? 바이든 때부터. 국제유가 바이든이 올렸다니까?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잡은 거는 트럼프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킨 건 바이든 아니에요? 근데 왜 바이든은 욕을 안 해? 맞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없을 수는 없죠. 근데 트럼프 때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진 거는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사람이 잡고 있을 때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바이든이 확 거기다 돈을 더 풀어가지고 그냥 엉망진창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제.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트럼프한테도 있어요. 지금 인플레이션의 책임은. 네. 근데 그때는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튼 언론에서 하는 소리를 믿고 싶으시면 믿으셔야지 뭐. 근데 가난해지실 거예요. 돈은 못 벌어요. 언론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특강을 했던 건데 좀 얘기해드린 겁니다. 네. 속지 마세요. 아셨죠? 속지 마시라니까. 이런 거를 기본 베이스에 깔고 주식을 하는 거예요. 저희 유료회원들 아침마다 방송 열 때 방송창 제목이 뭐냐면 주식 투자는 심리싸움입니다. 그렇게 전 써놔요. 왜? 아니 아무리 좋은 시황을 듣고 설명을 듣고 준비를 하고 전략을 세우고 종목을 사서 들고 있으면 뭐예요? 조금만 흔들면 털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전문가가 방향을 잘 잡아드리고 좋은 걸 드려도 바로 수익 날 때도 있지만 좀 눌렀다 갈 때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언론에서 가만 안 두거든. 막 흔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서 다 털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이 얘기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털리지 마세요. 털리면 누구 손해? 본인 손해. 그리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들이 남은 인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아셨죠? 앞으로 인플레이션은 원래 계속 있었고요. 인플레이션은 앞으로 더 심해지긴 할 거예요. 계속 인플레이션은 심해지고 있다니까요. 네. 10년 전에 짜장면 값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요? 다르지? 인플레이션이 급격하게 이제 진행되느냐 천천히 진행되느냐 그 차이거든요.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는 거예요. 네. 어쨌든 돈 많이 버셔야 돼요. 지금은 돈이 없으면은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하게 살아야 돼. 맞죠? 아파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불편해 지금. 돈이 없으면 아파도 불편하고 건강에도 불편하고요. 집이 있어도 불편하고 집이 없어도 불편하고 그래요. 네. 맞잖아요. 그죠? 네. 돈이 있으셔야 돼요 지금은. 돈 없으면 불편해. 자,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아무튼 우리나라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에 테마주를 올려주는 게 우리나라 대통령도 아니고 야당 대표 이재명도 아니고 국민의힘 대표 여당 대표 한동훈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테마주를 움직이는 거는 계속 트럼프였어요. 트럼프 당선 전에는 우리나라 주류 언론에서 계속 바이든 해리스가 될 거다 그래가지고 트럼프 테마주가 제대로 못 갔잖아요. 근데 당선되고 나서는 이제 일론 머스크까지 해가지고 일론 머스크 수혜주, 트럼프 수혜주들이 엄청나게 많이 가죠. 그러니까 어제랑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말씀드렸던 뭐 드론 관련주들이 급등을 오늘도 했죠. 이틀 연속. 요거하고 우리 방에 갖고 있는 게 DTNC거든요. 이런 거 오늘 급등을 했고, 그죠? 네온테크 어제 급등했었는데 오늘도 폭등했었어요. 뭐 코콤 이런 거 이틀 연속 아주 잘 급등을 했죠. 드론 이건 어제 뭐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대중 제재 수혜주도 맞고요. 어제 일론 머스크가 F-35랑 비교하면서 드론 얘기를 많이 했거든. 그래서 올라간 거지. 이쪽에는 일론 머스크의 덕을 좀 보신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주요 기사들이 뭐가 많이 나냐면 백악관에 AI 정책을 총괄할 AI 차르를 임명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말이 전해지면서 AI 관련주들이 많이 갔죠. 폴라리스 AI가 상한가 갔는데 폴라리스 AI는 오늘 대북주도 돼요. 그 다음에 차이 커뮤니케이션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주 그냥 힘차게 가고 있죠. 트럼프 수혜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비트나인 얘네들 다 특징이 다 낙폭과대에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트 소프트 네 28%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위세 하이텍 요것도 그쪽이고요. AI 폴라리스 오피스 시메스 바이브 컴퍼니 인스 웨이브 시스템즈 그리고 마음 AI 오브젠 이런 것들 다 저기 이제 바닥에서 막 치고 올라오죠. AI 그러니까 트럼프 입에서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건 그 측근 얘기했건 뭐 장관 지명자가 얘기했건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건 어쨌든 트럼프 쪽에서 얘기가 나오면 테마주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의 입을 보실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지지율도 엉망이지만 안 먹혀요. 지지율이 엉망이어도 테마주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대통령이 말을 하면. 근데 지금은 안 먹혀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싫고 좋고를 떠나서 일단 말이 안 먹히니까. 그리고 이재명 씨가 뭐 민생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어떤 정책을 얘기해도 안 움직여요. 그 사람들 입을 볼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트럼프의 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측근들의 입도 봐야 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트럼프의 입을 봐야지 테마주 하시는 분들, 개별주 테마주 하시는 분들 그래야 당타를 치든 단기 수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얘기를 쭉 해드리는 거예요. 계속 제 입에서 트럼프 얘기만 하죠. 왜? 그것만 가니까. 다른 게 가면 다른 쪽도 얘기를 해드리겠죠. 근데 다른 거는 그냥 회사마다 개별 호재로 잠깐 급등하는 건 있는데 그거는 뭐 그냥 하루 이틀 걸어도 나는 거니까 그 무리지어 댕기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여태까지 트럼프가 대통령 당선된 지 한 20일 됐어요. 20일 지났는데 수많은 테마가 움직였죠. 뭐 우주항공주도 가고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 많이 올라왔죠. 근데 이제 거기도 이제 순환매가 돌면서 아직 못 간 그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들이 또 많이 올라갈 걸로 보여져요.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이제 그 얘기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오늘은 다른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지금부터는 힌트를 드리거나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이 이렇게 돌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자꾸 이제 무료로 힌트 받아가지고 주식하려고 하지 마세요. 돈을 버실 수도 있겠죠. 저도 뭐 아예 안 갈 종목은 얘기를 안 해요. 이런 데서 뭐 급락할 것 같거나 그러면 걱정돼서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상한 종목을 여기서 막 강조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왜? 그거 잘못되면 여러분들도 피해보니까.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막 그냥 공짜 여기서 하는 그거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목숨 걸고 매매하지 마세요. 네? 한 번 더 얘기해드리지만 막 엉터리 종목이나 몹쓸 종목은 얘기 안 해요. 전문가의 자존심이니까. 그런데 요즘에 매매하시기 힘드실 테니까 스타일 요즘 매매 패턴이 되게 어려워져서 걱정돼서 그래요. 아셨죠? 네. 힌트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아셨죠? 네. 아무튼 이제 여기 AI 관련주들 움직이잖아요. 근데 AI 관련주들 잘 보시면 다시 보세요. 낙폭과대가 엄청 심해요. 폴라리스 AI 이거 별로 안 떨어진 것 같지만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다음에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거예요. 지금. 그 공짜 아니에요 이거. 4,200원짜리가 2,000원 깨고 그러니까 반토막 났다가 올라온 거예요 이거. 여기서 저점 찍고 4개월이나 시간을 끈다. 3개월? 횟수로 4개월이지. 4개월 시간 끈 다음에 올라오고 그냥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차이 커뮤니케이션 이거 상한가 들어갔으니까 되게 좋은 거 같죠? 두 달 전에 고점이 27,000원이었는데 6,000원까지 즉 4분의 1 토막이 난 다음에 올라오는 겁니다. 이 바닥에 공짜 없습니다. 비트나인 아이고야 이게 몇 분의 1 토막입니까? 계산도 안 됩니다 지금. 네. 폴라리스 오피스 고점 10,000원이었죠? 최근 4,000원이 4,500원이 저점이었고요. 반토막 이상 되고 나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난 2주 전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 그냥 이유 없이 막 폭락했잖아요. 그게 바닥이었던 거라니까. 그때 이후로 종목들이 빠르게 감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부터 올려요? 올릴 만한 재료가 있는 것들부터 올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트럼프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온다. 그럼 그게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종목들이 낙폭과대를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 낙폭과대 심한 데서 수익률이 좋아요, 지금은. 오늘 여기 AI주들이 다 보시면 너덜너덜해요. 바이브 컴퍼니 보세요. 그냥 올해 초에 10,000원, 지난주인가 3,000원, 3분의 1 토막. 예? 뭐냐고 이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렸잖아. 손절하지 말라고. 근데 차트를 딱 보면 손절해야 될 것 같죠. 자꾸 떨어지고 회복이 안 될 것 같잖아. 근데 올라오잖아요. 예? 오늘은 그래서 AI 관련주들이 좀 갔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아저씨가 제가 이 얘기 할 거라 그랬죠. 대북주 얘기, 대북 얘기, 그죠? 북한 얘기, 김정은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나니까 안 할 수가 없어. 하게 돼 있어. 이제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본인이 직접 한 얘기가 아니고요. 측근이 그랬대. 측근이. 참 옷감 많이 들어가겠다. 그죠? 네. 북한에서 뚱뚱한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다잖아요. 네. 이 사람 하나. 그죠? 네. 동명의 트럼프 팀 소식통 인용해서 보도했다. 최종 결론은 내리지도 않았다는데 이 말이 딱 얘기 나오자마자 그동안 낙폭과대로 지내고 있었던 수많은 대북주들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철도주 중에서 옛날에 우두머리가 부산산업이었거든요. 예전에 철도주로 이만큼 갔어요. 한 5배 이상 급등했다고 보시면 돼요. 순간적으로. 좀 상한가 4개 나왔나? 네. 미친듯이. 최근에 좀 만들어 놨더라고요. 부산산업. 오뎅 파는 회사 아닙니다. 부산산업이면 오뎅 파는 회사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가끔씩 1년에 한 명씩 나오던데 오뎅이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부산오뎅, 그죠? 네. 이게 아니고 이제 아무튼 철도 옛날에 대장이었어요. 이 자회사가 철도 일을 하는데 독점기업 중에 독점기업이 하나 있어요. 부산산업. 앞에 매물대가 있거나 말거나 그냥 부수고 올라가죠, 그죠? 네. 인디에프, 점삼. 이게 트럼프 수혜주가 맞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아저씨가 총을 맞았을 때 그때 미친듯이 급등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당선됐는데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거? 쳐다보고 있었는데 오늘 점으로 가네요. 인디에프가 옛날에 이제 대북주가 마지막으로 급등했던 게 2018년에 저기 문재인 정부 때잖아요. 그때 이만큼 갔다. 여기지. 이때 이만큼 갔어. 무지하게 많이. 점 나왔어. 거기 매물대가 있거나 말거나, 응? 점. 좋은 사람들은 상한가에 갔는데 잡초가 돼서 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철도 쪽에서는 푸른기술이랑 대하TI가 옛날에 이만큼씩 갔던 거예요. 문재인 정부 때. 대장 중에 대장이에요. 오늘 급등했죠? 다 낙폭가 되잖아요, 지금. 대하TI 마찬가지죠. 근데 이 철도주들은요, 제가 늘 우리 회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이거는 장기 투자할 생각하시면 안 돼. 왜냐면 철도주는 옛날에 왜 이게 많이 갔냐면 북한의 철도를 남북 철도 연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왜 러시아를 통해서 그 다음에 러시아 그 시베리아 횡단 철도를 통해 가지고 유럽에 수출하자. 그리고 중국에 1대1로 사업할 때 중국이랑 이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뭐 무역을 하자 그랬거든요. 근데 중국의 1대1로 사업 망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화물을 옮긴다고요? 미쳤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러시아 제재 들어갔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철도주는 장기 투자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이제 트럼프 입에서 저런 얘기가 나오니까 트럼프 입에서 실제로 옛날에 북한 철도 얘기가 나온 적이 있거든요. 직접. 그래서 테마주는 돼요. 그러니까 테마주로만 끝내야지 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긍정적인 가능성이 있죠. 어디? 우크라이나 철도가 다 망가졌거든. 전쟁 때문에.
나중에 그거 피해 복구하고 막 그럴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공사를 빨리 진행하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갈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 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대북주는 대부분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랑 겹친다고. 일신석재.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고 떨어지더니 뒤늦게 가죠. 왜 갈까요? 일신석재가 대표적인 대북주거든요. 신고가 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아난티. 오늘 이것도 급등했죠. 아난티 아시잖아요. 여기. 옛날에 아주 그냥 뭐 조지 소로스죠. 그 사람이 여기 사회이사로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북한이랑 통일되면 대박이라고 막 외쳤던 사람인데 그때 그래서 많이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오늘 급등했죠. 그러니까 아침에 이제 뉴스가 이런 게 뜨길래 우리 회원들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뭘 했냐면 조비를 추천했어요. 조비. 그 아침에 시초가에 사라고 문자를 냈거든요. 아침에 1,300원대에 샀겠죠. 1,300원 전후에서. 그래서 오늘 바로 19%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보시면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이게 1분봉 차트로 보시는 건데 한 매수할 기회를 한 10분 정도 준 거죠. 사라고. 안 갔거든요. 그러다가 뒤에가 이제 10분 뒤에 오르기 시작한 거지. 쭉. 아침에 사가지고 한 최소 10에서 15%까지 회원들이 단기 수익 냈어요. 오늘 샀거든. 오늘 산 거 그래서 팔았어요. 뉴스 보고 들어간 거예요. 조비는 조만간 내가 이거 회원들한테 추천할 거다라는 얘기를 좀 한 번 정도 했었나? 했었을 거야. 근데 이제 산 거. 이게 뭐냐면 대북 비료. 인도 저기 뭐야 아까 하여튼 비료 수요. 바로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트럼프 입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저는 딴짓을 하는 게 아니라 얘기한 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입을 보고 있잖아. 가겠네. 아직 바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비료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이게 대장이었어요. 내가 아침에 딱 이거 산 거예요. 느낌이 딱 요쪽으로 돈이 오겠더라고. 네. 세력들 돈이. 그래서 했는데 보시면 어때요? 낙폭가 돼주잖아요. 편하죠. 응? 손해볼 게 뭐 있어 여기서. 옛날에 문재인 정부 때 북한에 그 대북주들 많이 갔잖아요. 그죠? 그때 이만큼 갔다. 한 4배 가까이 갔어요. 4배 가까이. 엄청나게 많아요. 대장주였어요. 그때. 그걸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요번에 딱딱딱 종목을 바로바로 뽑아내는 거예요. 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이 움직였다고요. 그리고 시간에서는 아까 보니까 뭐 CBDC 관련주들하고 사료주가 움직였는데 잠깐만. 고려산업이랑 한일산유 같은 게 이게 시간에서 좀 움직였거든요. 참고하세요. 네. 아주 적당히 올라갔더라고. 적당히. 부담스럽지 않게. 그 다음에 KCT, KCS, 로지시스, 한네트 같은 요 CBDC, 그러니까 이게 화폐기업, 디지털 화폐 그쪽 수혜주들인데 차트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시간에서 실제로 호재가 나와가지고 상한가에 갔거든요. 대거. 내일 아침 이것도 급등할 건데 이건 아마 아침에 못 살 거야. 너무 높이 떠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게 가는구나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주 전에 그 개미들 다 털어내고요.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 얘기 해드렸잖아요. 11월 그때 그 15일 전에 옵션 만기를 앞두고서 막 증시를 급락시킬 때 코스닥 지수 보시면 되겠죠. 잠깐만요. 이때였죠. 손절하지 말고 참으라고. 옵션 만기일 때 일부러 흔드는 것 같다고 보죠.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지수는 회복된 게 없잖아요. 지수는 회복된 게 없는데 계속 얘기해드렸던 게 뭐였냐면 투매는 끝난 것 같다. 단기 바닥 나왔다. 겁먹지 말고 주식 사라 그랬잖아요. 지수를 신경 쓰지 말고 지수가 안 빠지면은 어떻게 해요? 테마주가 갈 거다. 그러니까 겁먹지 마셔라 그랬죠. 근데 이제 이렇게 지수가 급락을 하면 저희 방도 수익이 이때는 잘 안 나요. 그게 맞잖아요. 지수가 폭락하고 개미들 막 집어던지는데 주가가 막 떨어지는데 잠깐 수익이 안 나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수익 실현할 종목이 없겠죠. 매도하는 종목이 당연히. 대신에 그렇다고 해서 매집을 멈추진 않아요. 계속 뭘 사요.
산다니까. 좀 지수 폭락하고 이랬다고 쫄아가지고 현금 들고 있는 방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는 그냥 늘 하던 대로 사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리고 올라오면 또 언제나 그랬듯 또 팔아요. 여기 잘 보시면은 지금 지수가 지금 전혀 안 오르고 횡보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난주부터 우리 방에서 이제 수익 실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팔고 싶어서 파는 게 아니라 종목이 올라오니까 파는 거예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10월 20일 날 온라인들을 팔죠. 20일이면 지난주 수요일이죠. 그 다음에 21일하고 22일 GSA를 두 번 나눠서 팔죠. 월요일날 남선 알루미늄을 팔았거든요. 27일날은 언제? 오늘이죠. 어제 거는 내가 지웠는데 어제는 저기 단기반만 뭐 하나 팔았어요. 단기 문자반 거기만 뭐 하나 팔아줬고 근데 지웠어요. 나중에 또 살 수 있어서. 네. 그 다음에 조만간 또 살 수 있거든. 바로.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조비.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대화를 한다고 한다. 그래서 아침에 추천하는 거예요. 8시 50분에. 그러니까 9시에 바로 사란 얘기예요. 이게. 그리고 지난주에 사놨던 거 중에 문배철강이라고 있었는데 이 문배철강이 이게 트럼프 수혜주예요. 트럼프 수혜주인데 한 10% 수익 났길래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매수한 조비에 대해서 9시 한 20분쯤에 매도 사인이 나갔죠. 종목을 보여드릴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수요일부터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딱 그거 끝나고 나서. 이게 오래 안 들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매수한 게 언제였냐면 지난달에 사놨어요. 여기서. 바닥이에요. 손절할 거나 있어요. 네. 상한가 치고 올라올 때 바로 팔아버렸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뭐 있었어요. GSA 남선알루미늄. GSA는 바로 올라오니까 바로 때려버리죠. 이것도 보유기간 안깁니다. 이거 언제 사냐면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한 언제 판 거야? 네. 그러면 한 열흘 정도? 대충. 그러니까 1, 2주에 다. 수익은 10에서 20% 사이라고 보시면 돼. 다. 10에서 20% 사이. 네. 남선알루미늄. 최근에 샀거든요. 그래서 파는 거 여기서. 그리고 문배철강 여기서 샀거든요. 2,300원에서 팔아버렸어. 다 어디서 사요? 바닥에서 사잖아. 네. 사람들 증시 폭락 나와서 다 던지고 도망갈 때 그냥 앉아갖고 산 거예요. 그냥 종목 추천 일주일에 한 2개에서 3개예요. 2개? 아니면 3개? 일주일에 하루에 2-3개가 아니고. 네. 그래서 슬슬 사놓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조비 매수해서 바로 팔았죠. 아까 9시 19분에 매도 사인 나갔죠. 9시 19분이 언제면 9시 한 20분쯤 되겠죠. 그죠? 어디에요? 여기서 나간 거예요. 팔으라고. 그 문자 나가고 회원들 문자 받고 팔았겠죠. 어디서 팔았겠어요? 여기서 팔았겠지. 그냥 깔끔하게 팔고 끝.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고요. 수익이 나야 안 나요? 나잖아요. 왜 안 들어오냐? 제가 그러잖아요. 왜 안 들어오시냐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 2-3개월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막 30% 50% 그렇게 수익 내려고 하는 게 맞는데 지금은 그게 안 맞으니까 보유기간을 짧게 하고 수익은 10에서 20% 정도에서 끊어내는 거예요. 대신에 손절도 없고 바닥에서 추천하니까 겁낼 것도 없고 그냥 리딩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한 방에 많이 먹으려 하시는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그런 게 있거든요. 아, 이거 수익 내서 뭐 감질나게 뭐 죄송한데 돈을 못 벌어보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기분 나쁘셔도 죄송합니다만 큰 돈을 이렇게 모아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자주 하십니다. 정말 큰 돈 모아보신 분들은 알거든요. 작은 돈이 무섭다는 거. 시장이 지금 세게 못 가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 하다가 원래 스타일은 한 30% 50% 정도 올라와야 절반 팔까 말까였거든요. 제 매매 스타일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걸 어떡해. 내 고집대로 하면 회원들이 손해를 보는데 기회비용을 날리거든요. 그 기회비용을 이제 잃기 싫으니까, 회원들한테 그걸 잃게 하기 싫으니까 짧게 매매하는 거예요. 저번에 얘기했지만 짧게 매매하면 전문가가 할 일이 2배, 3배가 많아져서 힘들어요. 하잖아요. 왜? 이게 기회비용이에요. 네. 조금 올라가다 바로 내려오거든. 아까 온라인 되는 거 보시겠어요? 안 팔았으면 끌려 내려왔어요. 안 팔았죠? 끌려 내려온다고. 며칠 지나면. 비상교육 요거 여기서 팔았거든요. 바로 끌려 내려오잖아. 안 파니까. 안 팔면 바로 끌려 내려와요. 네. 아까 GSE 있죠? 여기서 안 팔면 어떻게 됐겠어요? 바로 끌려 내려와요. 수익이 또 줄어든다고. 이해가시죠? 조비 오늘 여기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끌려 내려왔겠지. 수익이 종가 기준으로 하면 한 4%밖에 안 돼요. 우리 매수가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빨리빨리 팔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수익 내고 싶으시면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면서 무방 떠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무료 종목 받아갖고 애쓰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회비 얼마나 한다고. 다른 전문가보단 비싸요. 다른 전문가들보다. 근데 여러분들 하루에 손절하고 또는 수익 났는데 못 팔아가지고 끌려 내려와서 사라지는 돈보다 한 달 회비가 싸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바깥에서 고생하십니까? 편안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또 뭐 시황 요즘에 뭐 특별하게 틀린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잖아요. 3년 동안 질질 끌려 내려온 게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미국의 바이든이 금리 인상 미친 듯이 하고, 그 금리 인상을 해서 금리를 가파르게 올려놓고 나서 미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진작에 했었어야 되는데 안 해주고 질질 끌었잖아요. 3년을 시장이 이꼴난 거지. 우리나라 부동산 그것 때문에 더 힘들었던 거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죠? 근데 그것도요, 끝이 와요. 끝이 온다니까. 아시겠죠? 끝이 온다니까. 확실하게 또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나왔어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더 떨어질 거다. 그리고 왜? 트럼프 때문에 더 떨어지고 회복이 잘 안 될 거다. 설령 된다라도 언젠가는 올라오겠지. 그래, 언젠가는. 이러면서 굉장히 비꼬아요.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잠깐 벌었어도 다 까먹었겠지. 그래서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그 누구지? 쇼펜하우어가 했던 말 중에 유명한 얘기가 있거든요. 그 얘기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아마 좀 많이 들어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쇼펜하우어가 남긴 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하고 사겨라, 뭐 그런 뜻인데, 파리를 쫓아가면, 이거 내 까먹질 않아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따로 적어놨어요. 지금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만나는 사람부터 바꿔라. 파리를 쫓아가다 보면 변소를 가게 되고, 꿀벌을 쫓아가다 보면 꽃밭을 만나게 된다. 제가 말하는 파리는 누구예요? 언론 뉴스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아주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는 유튜브. 그게 파리예요. 쫓아가 보세요. 변소가 나와요. 가면 변소 나온다고. 남들이 그 주식격언 중에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대중이 가는 뒤안길에 꽃길이 있다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런 거 잘 안 보여드렸는데, 최근에 수익 낸 거 보여드린 겁니다. 중간에 하나 빠진 거는 그거예요. 뭐 단기 문자만 뭐 하나 판 거 있거든. 네. 그 내일이나 내일 모레 또 살까 싶어가지고 지금 지워놨어요. 아무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고 편안합니다. 그러니까 지수 보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회원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회원들 중에 또 한두 명 또 고민하실 수 있어. 또 어디 유튜브나 뉴스 보고서 폭락 나오는데 괜찮을까요? 아이고, 네. 그러면 돈 못 벌어요. 아셨죠? 네. 자, 아무튼 여기 그 서울이나 하여튼 저 위쪽에 사시는 분들
또 남쪽에 사시는 분들 괜찮은 것 같긴 한데 위쪽에 사시는 분들은 눈 조심하시고 눈 많이 올 때는 밖에 돌아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푹 쉬세요. 아셨죠? 네. 자, 오늘 밤 아무튼 여러분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앞으로 트럼프의 입을 꼭 주목해서 보셔야지만 수익이 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시는 건 좋은데 너무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러면 종목 사기 싫어져. 그 사람이 무슨 말해도 믿기지가 않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게 손해라서 자꾸 이제 그런 중립을 잘 지키셔라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겁니다. 네. 제 뒤에 여기 김 실장님 방송 준비하고 계시는데 이분도 이해하신다네요. 트럼프, 김정은 뭐 대화 추진 소식 관련주 브리핑 하신다고 하니까 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회원가입 문의는 여기 사무실로 주시면 되고요. 아까 여기 홈페이지 띄워드렸는데 다시 띄워드릴게요. 이쪽으로 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눈 많이 올 때는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네, 항상 그래가지고 어디 다치시더라고요. 네. 자, 수고들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